저도 모르게 원고를 쓰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된 그 생각이 어떤 강연보다 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제 이야기를 또 솔직하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스스로도 굉장히 솔직한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더 저를 마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덕분에.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임선혜입니다. 음악가로서의 저의 삶은 아마 그 반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에서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저의 여행 가방이 있어요. 제가 가는 길 위에 늘 함께하는 아이들인데 늘 함께하다 보니까 이름도 있거든요. 여기 처음부터 제일 오래된 블루오라방, 그 다음에 은희가 가고 새로운 금이가 있고요. 그리고 저랑 여행을 또 되게 많이 다니는 보라보라, 그리고 까망이까지 4식구가 있어요. 남들은 막 공항에만 가도 아니면 공항이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설렌다고 하는데 저에게 공항은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공연이 곧 임박했구나, 이런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3번 이 여행 가방들의 연주 드레스, 구두, 다른 음악에 관련한 아무것도 싫지 않고 제 스스로 결정해서 혼자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여행들이 저를 지금까지 늘 이 길에서 새롭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머물 수 있게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데뷔하자마자 다른 성악가들과는 달리 오페라 극장 중심의 레퍼토리가 아닌 훨씬 옛날 음악, 더 옛날 음악, 그러니까 오페라가 기원이 되고 시작이 된 그쯤의 음악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제가 사는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등 되게 이름이 났다 하는 고음악 단체들이 있는 곳으로 여행하면서 또 그들과 같이 여행하면서 여행이 많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고음악 음악가들은 그 예전에는 유명했지만 이제는 잊혀져 버리고만 그런 작품을 다시 발굴해서 고증하고 세상에 다시 발표하고 음반으로 내놓고 이런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레퍼토리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좀 공부에 시간이 많이 들이는 작업이었어요. 이거는 음반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가사도 어디서 대본집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대본집을 구하고 악보를 받으면 그 악보를 해석하는 데에만도 시간이 굉장히 엄청나게 들이기도 했어요. 힘들기는 해도 재밌었어요. 공부가 끊이지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는 참 이런 지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지적인 일을 하는 것이 내 직업이구나. 그래서 내 직업이 참 멋지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새로 배울 작품이 10편이 되는 거예요. 작품을 올리기가 무섭게 다른 작품을 계속 공부하고 밤에 공부하고 또 올리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됐었죠. 이런 생활을 한 2년쯤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독창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가사가 외워질 법도 한데 가사가 절대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연 전날 제 피아니스트랑 이번에는 악보를 펴서 보고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악보를 보고하는 거를 또 리허설을 하는데 눈이 따라가는 대로 글자가 읽혀지지 않는 걸 경험하고 제가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공연 전날. 리사이틀은 다행히 잘 끝났죠. 하지만 전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나에게 무슨 병이 생긴 걸까? 겁이 막 덜컥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번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의원에 갔더니 무기력증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양쪽에서 다 처방으로 내리는 말은 공연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많이 쉬어야 된다는 거였죠. 본능적으로도 이제는 지금은 내가 음악이 없는 곳으로 피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에 마침 고 이태석 신부님께서 쓰신 톤즈 이야기를 읽고 굉장히 마음이 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때마침 지인 신부님 한 분이 남수단의 선교사로 파견돼서 나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연락드렸죠. 너무나도 감사하게 기꺼이 오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드레스도 하이힐도 악보도 없는 휴가도 아닌 저 혼자 처음 떠난 여행이었죠. 마중 나온 신부님들과 함께 흙먼지 정말 풀풀 나뉘는 그런 비포장도로를 몇 시간을 달려서 남수단의 아강그리알이라는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3주 동안 제가 한 작업은 그때 마침 도착한 컨테이너 안에 구호 물자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짧은 기간에 봉사를 하러 왔으니까 이 시간에 막 땡볕에도 열심히 일해야지 하고 한낮에 높은 기온이 막 42도까지 올라갈 때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나 금방 지쳐버리는 수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아프리카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정말 한낮에 내리쬐는 그 땡볕 아래서는 있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늘에 기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해내야 된다고 늘 생각했는데 그런 땡볕 아래서 그 쉬는 시간을 가질 줄 아는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배운 점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음악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었는데 신부님들은 성당 건축으로 너무너무 바쁘셔서 대신 제게 그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하셨고 저는 그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컨테이너에 같이 실려온 실로폰들과 멜로디언들을 나눠주고 도레미파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리듬감이 좋은 친구들인데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기해해서 처음에는 한 번씩만 음악 교실을 열었다가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아서 하루에 2번 음악 교실을 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신부님들이 아이들에게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도레미 도미 도미 하는 도레미송이 흘러나오니까 앞에서 영화를 보던 아이들이 다 뒤를 돌아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도 저거 알아? 이런 눈빛을 보내면서요. 그리고 영화가 다 끝난 후에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Agnes,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여기 함께 머물러줘서 고마워. 그 순간 저는 저에게 생겼던 번아웃이 곧 사라지겠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또 제가 쉬려고 했던 음악으로 인해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저에게 남수단 아강그리알의 첫 음악 선생님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타이틀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여행은 나는 누구에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떠나게 되었어요. 저같이 늘 이렇게 긴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되고 1년에 수십 번씩 떠돌아다니는 그야말로 화려한 집시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나와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희생이 그 바탕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늘 이동해야 되는 현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제 길에 좀 큰 회의가 들기도 해요. 이렇게 무엇을 쫓아서 나는 누구에게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이 길 위에 있는가라는 고민이 깊어졌던 거죠. 이런 고민을 제 지인 한 오스트리아 수녀님께 털어놓았더니 그 수녀님께서 그럼 아니스, 그들을 위해서 네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네가 가진 그 질문을 위해서 오롯이 생각하고 기도만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보스니아 헤르세고비나에 있는 메주고리에 가보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일주일간 머물렀던 그곳에서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연속적으로 터지는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지인 수녀님께서 아신다는 수녀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 이튿날 그 수녀님을 도와드리던 보피라는 자매님이 가족이 아파서 급하게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수녀님이 저한테 며칠간만 내 어시스턴트로 부탁을 해도 될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숙소를 아예 수녀님 댁으로 옮기고 제가 수녀님 간단하게 식사를 챙겨드리고 또 강연에 외국 손님들이 오시면 그 그룹을 맞이하고 또 강연 후에 책을 팔고 또 너무 좋았던 건 수녀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도 함께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먹고 자고 씻고 이거 이외에는 기도하고 수녀님이 추천해 주신 책 읽고 그것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녀님께서 외출을 하시거나 다른 일이 있으시면 저는 가파른 아주 돌산으로 된 성모님이 발현하셨다는 발현산이 있는데 거기를 묵주 굴리면서 하루에 2번도 막 오르내리곤 했어요. 발현산 말고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된 그리고 마지막에 큰 십자가가 되어 있는 더 높은 십자가산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처음 가는 사람은 혼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같이 갈 사람을 구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미사 후에 성당마당에 서 계신 한 프란치스코 수도복 입은 수사님께 제가 다가가서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 수사님께서 제가 같이 갈게요. 그렇게 선뜻 허락을 해주셔서 그 다음날 아침 미사 후에 그 분과 드디어 십자가산을 오르게 되었어요. 오르면서 한처 이동 시간이 굉장히 기니까 자연스럽게 사는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도 역시 음악가 수사님이신 거예요. 오르간도 치시고 합창 지휘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직업이 성악가예요 라고 하니까 너무너무나 놀라시면서 반가워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음악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산을 4시간 거리의 그 산을 정말 재밌게 다녀왔어요. 이런 우연한 인연의 기쁨이 저한테는 좀 기적 같은 일이었죠. 메주고리 성당 앞에서 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요. 고해를 주려는 신부님들 그리고 고해 성사를 받으려는 신자들로 막 마당이 붐빈다는 건데요. 거기서 한 아일랜드 신부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일랜드 신부님께서 제 고해를 들으면서 면담을 받다가 혹시 당신 지난달에 뒤슬도르프에서 열린 큰 기도회에서 노래한 성악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쭈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를 어떻게 아시죠? 얘기했더니 저는 그날 마침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저희 수도에서 주최한 그 기도회에 어떤 한국인 소프라노가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그 노래를 못 들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해소에서 만날 줄을 몰랐다고. 저희 둘이 고해소에서 만난 신부님과 신자인데 너무나 반가워서 얼굴을 서로 확인하고 신부님께서는 이따 저녁 때 우리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하고 저에게 제안을 주셨어요. 아마 제 고민에 대해서 무언가 희미하나마 작은 조언을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일주일을 돌아보면요, 평소에 기도 생활에 정말 게으른 제가 그때처럼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로지 기도만 하는 시간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 뜻을 마음에 새기게 됐죠.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제가 생각하던 것, 제가 고민했던 것이 바로 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나는 대체 누가 보기에 누구에게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이 예전처럼 슬프진 않았습니다. 앞에 닥친 공연들을 막 소화하느라고 달려보니까 어느새 제가 참여한 음반이 30장 가까이 되었고요. 고음악 소프라노로서 이름도 나름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득 뒤를 돌아다 봤더니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너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을 내다봤는데 그 순간에 뜻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럼 앞으로는 내가 노래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 걸 뒤돌아봤더니 나름 잘 온 것 같은데 앞으로 20년도 이렇게 재밌게 노래하면서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제 슬슬 내려와야 되는 연습? 그리고 가졌던 걸 내려놓는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당장 내일 닥친 일은 아니었는데 20주년을 맞는 이 순간에 여기에 맞는 어떤 마침표 내지는 쉼표를 찍어줘야 제 머릿속에서 생기는 이런 상념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주저함 없이 포르토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무작정 끊었어요. 산티아고로 가는 그 유명한 카미노 순례길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무작정 아주 오래 걷고 싶었어요. 하염없이. 걸으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불어난 상념들을 좀 덜어내고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틀 동안 준비물을 다 준비하고 3일째 되는 날 떠났어요. 드레스는 물론 저기 보이는 블루오라방도 아니고 금이도 아니고 보라보라도 안 데려가고 까망이도 집에 둔 정말 이 여행 가방들도 함께하지 않았던 세 번째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가방을 메고 떠나는데요. 이 배낭을 맨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물론 앞에 여행도 저 혼자 떠났지만 도착지에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머물 숙소도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은 도착지에 마중 나온 사람도 없고 앞으로 15일 동안 제가 어디서 묵게 될지도 모르는 정말 그런 여행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챙겨서 걷기 시작하고 적당한 곳에서 늦은 아침을 먹어요. 그리고 또 노란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한참 걷다가 어느 정도 왔고 지치겠다 싶으면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점심에는 와인 한 잔을 곁들였죠. 평소에는 노래 때문에 술을 잘 못하는데 순례길이니까 다른 순례객들처럼 와인을 한 잔 했어요.
그러고 나서 걸으면 발걸음이 어느새 가벼워져서 막 콧노래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었어요. 걸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혼자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웃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 생각이 났어요. 저한테 고마운 사람들요. 물론 당시에도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겠지만 그때는 아마 그 인사를 받으면서도 내가 가진 재능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매력 이런 거에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호의를 어쩌면 조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걸으면서 생각하니까 그들의 호의가 없었다면 나에게 이 지난 20년이 없었겠구나. 그들이 정말 이 내 행복한 음악가 삶에 아주 중요한 주춧돌을 놓아주신 거구나. 진심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를 때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을 마음껏 떠올리고 마음껏 생각했어요. 잊혀졌던 일까지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까미노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감사해요. 일상이 여행이고 이동인 사람이지만 일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 나를 오롯이 마주 바라봐야 하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살아낸 그 3번의 여행의 경험은 제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동안 떠나 있으면 음악도 오랜만에 만나는 애인처럼 굉장히 새롭고 다시 설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덧 제 안에도 이제 다시 어떤 노래도 어떤 역할도 다시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롯이 나를 마주했던 3번의 용기. 그 용기를 내는 순간 두려움들이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곧 내가 무언가를 찾고 있구나 라는 스스로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다시 기쁨이 됐죠. 그리고 이 기쁨은 다시 내 인생의 다음 챕터를 살아갈 힘을 얻게 했던 것 같아요. 설레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나를 마주한다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일이지만 때로는 그 용기로 인해서 설렘과 기대, 또 기쁨과 행복이 피어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새로운 여행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 설레이는 행복 찾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